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기자들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판단할 때가 많다. 그래서 기자도 사람이고 인식에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기자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뜻밖의 일이다, 예상 밖이다, 막 이렇게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담당 기자가 처음으로 그걸 보면은 이번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또 나중에 이제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자도 사람인지라 어떤 한계 속에서 기사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런 건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을 때 다들 그 언론 보도가 중형이다, 뜻밖의 중형이다, 예상 밖의 뜻밖의 엄청난 선고가 떨어졌다. 이제 언론들이 1차적으로 보도를 이렇게 하니까 일반인들, 지식인들, 관련 법조인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예상 밖이다, 뜻밖이다. 국민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또한 제가 좀 예외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1심 선고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 얘기를 누차 했었습니다. 그 앞에 그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구형이 300만 원이었는데 법원 선고는 150만 원, 구형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냥 단순적으로 대입해도 이재명 구형이 징역 2년이니까 그 절반이면 징역 1년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좀 무식하게 예상을 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형이다 아니다, 이제 이거는 왜 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보면은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5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5년 징역을 할 수 있는 게 법정 최고형입니다. 그래서 법정 최고형도 아닌데 5년 징역이 가능한데 그것의 5분의 1인 1년 징역에 그것도 집행유예 2년, 이게 어떻게 중형인가? 아니, 법정 최고형이 아닌데 그걸 중형이라고 할 수 있나? 심지어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요, 그냥 당내 경선, 민주당 내부, 국민의힘 내부 자기들끼리 치르는 선거에서 경선에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공직선거법의 그 법 제정 취지는 아무튼 거짓말을 하면 엄벌을 때려라, 이게 법 제정 취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형 기준이 따르면 징역 2년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아무튼 뜻밖의 중형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그 고리타분한 이 정무적 판단, 진적 용도 폐기했어야 될 정무적 판단을 자기들이 똑똑하다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야당 대표인데 그래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는. 야당 대표를 설마 당선 무효형 하겠어? 그리고 이미 대선에서 떨어졌잖아. 아니, 그리고 현재도 여론조사하면 이재명은 자기 대권 잠룡 중에 1위잖아. 그것도 압도적으로.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누구를 안다 모른다 하는 그 인식의 문제를 법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어? 그리고 당선 무효형 나오면 그 민주당이 434억 이거 반환해야 되잖아. 아, 그런 판결을 판사가 내릴 수 있을까? 이런 등등등이 이른바 그 헛똑똑이 이 법조 주변 인사들의 그 정무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고 한성진 부장 판사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할 때는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런 헛소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보도 자체가 뜻밖의 중형, 예상밖의 중형. 그 공직선거법 250조를 보면은요, 허위 사실을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 이렇게 8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연설, 방송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그 중벌로 다스려야 된다고 앞에 써놓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의혹 차단용으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킬 목적으로 자기에 대한 의혹을 차단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요, 백현동 그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협박이 없었다고 증언한 공무원이 22명이나 됩니다.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22명이 협박은 없었다. 반면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본인만 있는 겁니다. 22대 1. 그리고 그 골프 친 사진 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골프 모자들 쓰고 가운데 유동규 앉고 오른쪽 맨 앞에 이재명 성남시장 그 다음에 왼쪽에 김문기 처장 있는 그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골프 모자들 다 쓰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나오자 당시 이재명 대표는 조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모습을 떼어다가 붙여가지고 그 사진을 합성해 놓은 것이다. 이 거짓말로 판명이 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유죄. 그런데 다만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모른다고 했던 것은 그것은 공표 행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은 거짓말이긴 하다. 그것이. 네. 그러니까 이건 법원 판단을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했던 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모른다고 하는 발언 자체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재판부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김문기 처장의 그 유족들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는 어땠는지 그건 법원이 판단하지 않겠으나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 국면에 이미 대장동 수사가 시작됐고 그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 핵심 조사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김문기 처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그를 기억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 라고 재판부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요약을 하자면, 좋아, 성남시장 시절에는 당신이 몰랐다 하니, 피고인 이재명 당신이 몰랐다 하니 그건 내가 판단하지 않겠어. 그거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이른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나는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보겠어. 그런데 지금 2022년 대선 국면에서, 2021년 가을 대선 국면에서 이미 2021년 8월 말부터 대장동 사건이 크게 불거졌을 때부터 당신은 김문기라는 이름을 기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김문기는 이미 그때 가서 조사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기억을 떠올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 그런데도 모른다고 했어. 그래서 아무튼 골프 사진을 조작한 것이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골프를 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유죄다.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이제 가중처벌적 요소는 많이 있죠.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고, TV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당선을 목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당선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사법부도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든 감경 사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대통령 선거 떨어졌다. 그런 거짓말을 했지만 대통령 선거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경을 해준다. 그래서 지금 현직 판사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 없는 징역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경 사유 없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